국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나온 신적폐를 5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나온 얘기에서 법사위에서 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에 대해서 이것을 당연히 특수부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형사부에 배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의 관련 사건은 전부 특수부에 배정을 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부에 배치했다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또 전 국정원 심리단장이 구속되면서 인터뷰한 기사에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저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국정원 예산, 결국 정부 예산으로 제작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서전을 그 정부 예산으로 제작 배포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추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건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조사의 활동이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한 3, 4개월 늦춰진 것으로 지금 그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정부 눈치 보기가 아니었느냐 서울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현직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문 표절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얼마큼 객관성을 갖고 공정성을 갖고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어저께 나온 얘기입니다만 국세청의 MB정부 또 전 정부 세무조사를 재점검을 다시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위원께서 추가 언급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전에 정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것을 다시 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 보복적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적폐로 규정을 하고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또 14개 교육청에서 법의 노조인 전교조에 전세금과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어제 국감에서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전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 판결이 나온 이후에 우리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14개 교육청에서 지금 전세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총 40억 정도 좀 된다고 그러고 평균 제공한 사무실의 평수가 117평이 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9개 교육청에서는 그 판결 이후에 전교조에 대고 사무실에서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정부에서는 전교조를 교육청에서 퇴거시키고 또 지원된 금액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언급한 한마디 워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로남불의 정권이다 하는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조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언급하시면서 청탁자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의 언급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부터 먼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시절부터 부하로 있던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 기관장인 공공기관의 아들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 아들은 입사 지원서에 잠바 차림으로 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부착하고 달랑 12줄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후에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후 문준영 씨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에서 14개월 근무한 뒤에 휴직했다 퇴직하면서 37개월어치의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황제 취업, 황제 퇴직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해당 청년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의 부하 출신인 공공기관장 등 관련자 모두에게 말씀 그대로 엄중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문준영 특혜 취업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언급하신 공공비리 채용 규명에 대해서 언급하신 대로 이행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문준영 특혜 취업 의혹 관련 특검법 통과를 협조하라는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검 수사 이전이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진실을 밝혀서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과연 누가 올 것인가? 마지막까지 지금 인선을 못해서 마무리 짓는 과정에 결국 돌고 돌아서 기업이나 벤처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친문 정치인으로 낙착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부로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취지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최악의 경영 운영에 몰린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전혀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분이 인사가 됐고, 더군다나 제가 말하는 보나코 인사, 보훈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지명됐습니다. 특히 홍종학 후보자는 작년 벌어진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 면허법을 만들어서 무려 1조 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 위기로 내몬 대표적 엉터리 규제의 장본인이라고 지금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중소벤처기업에 활력을 넣고 그것을 이끌 적임자인지 엄중한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67일이 되는 현 시점까지도 초대 내각을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한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갖고 있는 초대 내각 인선 최종 기간인 175일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 홍 후보를 포함한 새 정부 장관급 26명 중에 22명이 캠프 또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합니다. 국무위원 18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은 한두 명뿐인 것입니다. 오로지 나홀로 인사, 보훈 인사, 코드 인사로 일관해온 이 정부의 인사 실패, 인사 참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학위 논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일부터 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서울대 진실위에서 본 조사를 받게 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직에 있는 교육부 장관의 논문인 만큼 서울대가 얼만큼 공정성과 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할지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6월 1박 2일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당시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 논문을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대에서 본조사에 들어간 것을 비춰볼 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는 김상곤 부총리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상곤 부총리 스스로 거치 문제와 관련된 책임 있는 처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선점 발언이야말로 아연실색하고 국익자해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원전 해체 산업보다 원전 운영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 재순환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원전 해체 비용은 원전 운영 비용의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말하고 있지만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원전 건설 시장과 비교할 수도 없이 작고 우리의 기술력도 아직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 시장은 놔두고 해체라는 작고 기술 경험도 없는 이런 부족한 이러한 시장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을 없애고 폐차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식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원전 건설, 운영 기술을 포기하고 해체 기술에 정부 역량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조기 중단 의사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 한수원의 이런 독립성과 절차적 과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2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성 문제가 없다며 수명을 연장하는 재가동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원안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는 점인 것입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기업 이사회조차도 거수기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신고리 5호, 6호기에 대한 졸속 중단 문제에 대해서 한전 주주들이 한수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이런 원성이 높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대책도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되었던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월성 원전 1호기 사례에서도 재현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원내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7대 신적폐의 첫 번째 사례로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 한 장을 각 부처에 시달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도록 하고 한풀이식 정치 보복에 나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공문이 이 내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이라는 붉은 큰 도장이 찍혀있고 백원우 정무비서관의 전결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시달은 행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파악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TF 구성 현황을 보면은 총 27개 부처 중에서 17개 부처에 21개의 적폐청산 TF가 구성됐고 7개 부처는 아직 TF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3개 부처는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와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8개 부처가 구성 현황과 운영 계획을 제출했고 10개 부처가 미제출, 확인이 안 되는 데가 9개 부처입니다. 적폐청산 TF 구성 자체도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위법이지만은 TF의 활동과 그 범법, 편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이 공문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국세청이 예를 들면은 세무행정에 대해서 납세자가 어떻게 편리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제도 개선, 장기 미래 발전을 위한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이 공문에 보면은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통해서 국정농단 실체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요 2가지입니다. 다른 무슨 미래를 지향하는 시스템 개선, 제도 보완 이런 거는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 적폐청산 TF인 국세행정개혁 TF를 보면은 전형적인 공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한성희 국세청장이 전국세무관세장 회의에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발언했고 그 이후에 참여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국세행정개혁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TF 단장을 맡았고 시민단체 출신인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8월 30일 열린 첫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시 보겠다고 했고, 특히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혀서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13 비밀유지 규정에 보면은 국세청에는 업무상 취득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근거 조항으로 해서 국회가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해도 개인의 과세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밝힐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그 근거 조항입니다. 그래서 TF 민간외부위원에게 만약 국회에도 주지 않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민간위원들이 자료를 열람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더욱더 위법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민간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온 것을 보여주기는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걱정되니까 그쪽에서 체크리스트를 보완해 오면은 체크해주고 또 실제로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는 모르죠. 이런 편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과세 정보를 지금까지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정치보복을 위해서 설치한 TF를 즉각 해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세기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국세청장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져서 물을 것입니다. 과세 정보를 TF팀에 제공했다고 하면은 국세기본법의 위반이고, 만약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TF팀 자체가 무용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 여론조작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TF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은 박대출 과방위 관사가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법사위의 김진태, 정무위의 정태욱,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성중, 교문위의 곽상도 의원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수석과 전문위원이 한 분씩 실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여연연구위원이 자료 분석을 맡아주시고 이경환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아주셨습니다. 과방위는 조작 포털 네이버의 여론 조작 자료 조작의 실체가 전 상임위의 국감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주무상임위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문위에서는 네이버 뉴스 조작 실태에 관해 문광부의 관리 책임을 엄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에서는 정태욱 의원님이 네이버가 대기업 집단 지정 해피 허위자료 제출권을 파헤쳐 주셨는데 이에 대해 더 심도 있게 파헤치는 한편 네이버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안위에서는 네이버 뉴스 조작이 지난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이버의 여론 조작을 방지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는 네이버 관련 고소고발건이 검찰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정권 차원에서 유야무야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를 남용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은 방기해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로 발표된 홍종학 후보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그 경제팀 구성
현황을 보면 우리 산업부 장관, 산업부의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기보다는 신고리 오리고기 중단, 탈원전 정책에 올인하다가 크게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그런 장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옥죄기 우려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위원장입니다. 기업 집단국 신설 등 지금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고 경제 활력을 증진시켜야 될 그런 마당에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나서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이 되셨는데 이번 인사 정호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역시 보나코 인사입니다. 보훈 인사고 나홀로 인사고 캠프 출신의 그런 사람을 등용한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 박성진 후보자 낙마 후에 전문가나 기업인 출신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서 아마 국회의원 출신을 인사청문회 통과용으로 이제 고른 모양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중소기업 전혀 모르고 벤처도 전혀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상생 문제라든지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이런 난제들이 꼬여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홍종학 후보자가 정말 적임인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하셨고 그 공약을 지키는 일환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전략이고 국가 기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인기 영합적 쇼통으로 활용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낱낱이 공개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미 실효성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부분 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쇼통에 그치지 말고 이렇게 공개하겠다는 뜻이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고리 오리고기 가동을 재개키로 한 그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계속 지속하고 또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호택 대표께서도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전 해체 산업, 원전 해체 시장과 원전 운영 산업, 원전 운영 시장과는 시장 자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산업 분야, 그것도 원전 해체 산업 같으면은 원전 해체 다 하면은 그 산업은 수명이 끝나는 그런 운명이 소멸로 가는 그런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그런 잘못된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새로 원전을 짓지도 않고 신규로 연장하는 것도 맞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국에 국내 내수 시장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줄여가거나 소멸이 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서 해외로는 원전 수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이율배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수출 특사를 파견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게 실제 방향과 외국에서도 실제 방향에도 맞지 않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태라고 아마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정책 우리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오후에 발표가 예정된 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 미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처분 소득의 150% 이내의 총량 관리 그리고 부실 가계부채의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이 공약이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의 가처분 소득 150% 이내 총량 관리 공약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가계부채의 탕감은 부작용과 도덕적 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 발표에서 그 두 가지 내용이 빠진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외의 경험을 보면 가계부채의 성공적 해소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 이론으로 포장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역시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제가 되는 경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제 성장 전략이 가계부채 해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서 강조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지는 주관적 판단의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생력 없는 기업들에게 임금을 보조해주고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를 통해서 자생력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자생력 있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시장을 뺏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뺏어오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그나마 저부가 가치의 저임금의 일자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공공부문의 81만 명의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아직도 미망에 빠져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중심이나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의 총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탈원전과 죄송합니다. 탈원전과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은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국민이 원하니 이제 그 정책을 거두고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과 수출 증진에 다시 매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끼쳤던 혼란에 대해서 진심 어린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정책을 계속하겠다면서 원전 수출보다는 원전 해체 후 시장에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집이고 어깃장입니다. 국민들은 그 속 좁은 정책적 안목이 국부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 산자위 소관 관련 여러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홍종학 그 후보자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166일 만에 이렇게 경실련에서 또 진보학자로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저희 산자위에서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리 5, 6호기 이 부분이 대통령의 초법적인 말 한마디에 중단되고 또 초법적인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 후속 대책이 또 과간이고 또 불법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본의원도 국감 첫날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 또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이고 탈법적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후속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또 산업부도 신규 원전 6기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발표한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어제 국감장에서 우리 김도읍 의원님과 저도 이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신규 원전 6개의 백지화는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이런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은 또 다른 엄청난 저항과 또 국회의 우리 당으로서는 절대 인정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의 입장은 오늘 국무회의 또 산자부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마는 신고리 5, 6호기도 불법적이었는데 신규 원전 백지화 이 부분은 철저히 상임위에서 따지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도 지금 신규 원전 6기 부분에도 매몰비가 지금 6천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 9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는 5개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4기를 지금 이제 강압적으로 LNG 발전으로 유도하면서 그 기업의 매몰비를 비롯한 관리 비용이 한 1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민간 발전사 사장들이 저희들의 찾아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법이 지배한다고 하면은 정부가 결정한 부분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LNG 발전으로 바꾸라고 합니까? LNG 발전은 도심지에 있어야 되고 석탄 화력 발전은 해안가에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과 위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끝으로는 민간 자율에 맡긴다면서 성인권을 틀어지고 몇 년째 지금 민간 기업을 옥죄우고 또 지금 LNG 발전으로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철저히 따지고 이런 모든 부분이 앞으로 이번 신고리 오르코의 천억 문제와 함께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장관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변상 조치해야 된다. 지금 저희 의원실에도 이 돈을 어떻게 정부나 한수원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불법적 행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원성이 전하에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언론인 여러분께 공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한지, 그 다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정부와 여당, 특히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라고 단언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기요금 결정의 최고 결정권자는 한국전력 사장입니다. 어제 저희 산업이 국감장에서 한전 사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정부와 여당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허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중기위원회 되게 없고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비공개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고 지금 또 현지 국감으로 가셔야 될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비공개로 하는 걸 생략할까 하는데 비공개로 언급하실 거 있으면 전환하고요. 아니면 오늘 회의는 이걸로 우선 끝낼까 합니다. 네,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국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나온 신적폐를 5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나온 얘기에서 법사위에서 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에 대해서 이것을 당연히 특수부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형사부에 배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의 관련 사건은 전부 특수부에 배정을 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부에 배치했다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또 전 국정원 심리단장이 구속되면서 인터뷰한 기사에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저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국정원 예산, 결국 정부 예산으로 제작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서전을 그 정부 예산으로 제작 배포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추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건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조사의 활동이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한 3, 4개월 늦춰진 것으로 지금 그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정부 눈치 보기가 아니었느냐 서울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현직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문 표절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얼마큼 객관성을 갖고 공정성을 갖고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주의해서 보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어저께 나온 얘기입니다만 국세청의 MB정부 또 전 정부 세무조사를 재점검을 다시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위원께서 추가 언급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전에 정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것을 다시 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 보복적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적폐로 규정을 하고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또 14개 교육청에서 법의 노조인 전교조에 전세금과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어제 국감에서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다 퇴직하면서 37개월어치의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황제 취업, 황제 퇴직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해당 청년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의 부하 출신인 공공기관장 등 관련자 모두에게 말씀 그대로 엄중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문준영 특혜 취업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언급하신 공공비리 채용 규명에 대해서 언급하신 대로 이행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관련 특검법 통과를 협조하라는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검 수사 이전이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진실을 밝혀서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과연 누가 올 것인가? 마지막까지 지금 인선을 못해서 마무리 짓는 과정에 결국 돌고 돌아서 기업이나 벤처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신문 정치인으로 낙착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부로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취지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최악의 경영 운영에 몰린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전혀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분이 인사가 됐고, 더군다나 제가 말하는 보나코 인사, 보훈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지명됐습니다. 특히 홍종학 후보자는 작년 벌어진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 면허법을 만들어서 무려 1조 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 위기로 내몬 대표적 엉터리 규제의 장본인이라고 지금 많은 지적. 전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 판결이 나온 이후에 우리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14개 교육청에서 지금 전세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총 40억 정도 지금 된다고 그러고, 평균 제공한 사무실의 평수가 117평이 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9개 교육청에서는 그 판결 이후에 전교조에 대고 사무실에서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정부에서는 전교조를 교육청에서 퇴거시키고 또 지원된 금액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언급한 한마디 워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로남불의 정권이다 하는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조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언급하시면서 청탁자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의 언급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부터 먼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시설부터 부하로 있던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 기관장인 공공기관의 아들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 아들은 입사 지원서에 잠바 차림으로 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부착하고 달랑 12줄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후에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후 문준영 씨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에서 14개월 근무한 뒤에 휴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중소벤처기업에 활력을 넣고 그것을 이끌 적임자인지 엄중한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67일이 되는 현 시점까지도 초대 내각을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한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갖고 있는 초대 내각 인선 최종 기간인 175일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 홍 후보를 포함한 새 정부 장관급 26명 중에 22명이 캠프 또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합니다. 국무위원 18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은 한두 명 뿐인 것입니다. 오로지 나홀로 인사, 보훈 인사, 코드 인사로 일관해온 이 정부의 인사 실패, 인사 참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학위 논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일부터 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서울대 진실위에서 본 조사를 받게 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직에 있는 교육부 장관의 논문인 만큼 서울대가 얼만큼 공정성과 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할지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6월 1박 2일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의 기준과 간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당시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 논문을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대에서 본조사에 들어간 것을 비춰볼 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는 김상곤 부총리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상곤 부총리 스스로 거치 문제와 관련된 책임 있는 처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선점 발언이야말로 아연실색하고 국익자해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원전 해체 산업보다 원전 운영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 재순환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원전 해체 비용은 원전 운영 비용의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말하고 있지만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원전 건설 시장과 비교할 수도 없이 작고 우리의 기술력도 아직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 시장은 놔두고 해체라는 작고 기술 경험도 없는 이런 부족한 이러한 시장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을 없애고 폐차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식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원전 건설, 운영 기술을 포기하고 해체 기술에 정부 역량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조기 중단 의사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 한수원의 이런 독립성과 절차적 과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2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성 문제가 없다며 수명을 연장하는 재가동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원안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는 점인 것입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기업